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이란입니다. 귀촌하셔서 사시는데 집 근처에 폐가나 이런 좀 흉물스러운 농촌 주택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주택들 때문에 미관상 찌푸려지는 경우도 있고 범죄의 주거지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내 집 근처에, 깨끗한 내 집 근처에 이런 폐가들이 많이 있다면 굉장히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근데 폐가를 내 집이 아닌데 내가 마음대로 부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골에 보통 이런 폐가들은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일가 친척들이, 대부분 시골은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거기다 집이나 좀 짓고 살을게, 그렇게 해서 도지로 그냥 1년에 싹 한가마니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제가 어릴 때 제가 자랐던 마을도 건물주와 땅 주인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 주인들은 그들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건물 등기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게 또 자식한테 승계가 됩니다.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달라도 건물 주인에 대한 등기가 자식들한테 다 재산권이 위임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처음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건물을 나가줘 그러면 막 땅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상권이나 이 토지주나 누가 주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상권을 나가게 하려면은 이 건물이 몇십 프로 이상, 50% 이상, 60% 정도가 완파가 돼서 이게 멸실 조건, 말소시키는 멸실의 조건, 천재지변에 의해서 무너진다든지 불이 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만 이 집을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집이 부서지기 전까지는 나가게 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그거는 땅 주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골에 많은 집들이, 노후주택들이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자식들한테 이미 명예가 가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실제로. 저희 동네에서도 굉장히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나 못 나가. 땅 주인은 좀 나가줘. 내가 저 건물값 얼마 줄게, 좀 나가줘. 못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못 나가. 그러니까 대부분 땅값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물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흉물스럽죠. 돌아가신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명의를 갖고 있다 자식들한테 명예가 이전됐죠. 그럼 이 집을 또 찾아야 돼요. 이걸 또 집주인한테 허락 맡아갖고 건물을 좀 부셔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식들을 또 다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이 건물주는 땅 주인하고 다른 경우에는 안 부셔주려고 그러죠. 근데 설령 건물주와 땅 주인이 하나라고 할지라도, 같은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돌아가셨다, 이제 옛날에 아버님 부모님 때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또 자식들을 다 찾아서 일일이 허락을 다 맡아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골 농촌에 빈집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이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2020년도에 개정이 돼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옆에 내가 귀촌에서 살고 있는데 내 집 주변에 이런 지저분한 막 흉가 같은 느낌의 집들이, 폐가가 있으면 우리가 부실 수가 있는 법이 생긴 거죠. 자, 요 절차대로만 하시면 부시게 할 수가 있어요.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제65조에 의하면 빈집 주인에 대한 의무입니다. 의무는 뭐냐면 제가 적어왔습니다. 제65조 빈집에 대한 소유자의 책무,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관리 및 정비를 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주변에 흉물스럽거나 그러면 이걸 정비를 해서 흉물스럽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65조. 예. 네, 65조 3항입니다. 65조 3항은 붕괴, 화재, 안전사고, 범죄 우려가 있을 경우에,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안 돼 경관을 해치는 경우, 이게 관리가 안 돼서 주변 생활 환경 보존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이런 경우에 65조 3항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철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집주인이 아니어도 제가 민원을 넣으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민원을 하냐? 네, 민원을
제시를 하면 관할 지자체에 이제 민원을 제시합니다. 저희가 가서 이 집이 좀 몇 번지 몇 번지가 이거 너무 흉물스럽고 보기 안 좋은데 민원을 제출합니다 하고 제출을 하면 담당 공무원은 30일 이내에 현장에 나가게 돼 있어요. 30일 이내에. 그게 법이에요. 그리고 그 담당 공무원은 이 폐가의 집주인한테 60일 안에 조치를 취할 것을 이제 명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천재지변이나 다른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60일을 더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120일이죠. 4개월 안에, 최대 4개월 안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집을 다시 수리를 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탈바꿈을 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돼요. 다시 수리를 한다든지 부신다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이제 빈집으로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명을 했는데 60일 안에 120일 안에 60일에서 120일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강제로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아니어도 지자체에서 강제로 명령해가지고 철거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이게 새로 개정 신설된 법에는 대통령령으로 강제 철거할 수 있다. 집주인의 허락 없이. 네, 2021년 9월에 강제 이행금 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부터 벌금을 매기고 있대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철거를 안 했을 시에는 강제 이행금이 부과되고요. 강제 이행금은 연 1년에 2회 그리고 낼 때까지 끝까지 부과한다고 합니다. 철거 대상은 이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했을 때 1등급부터 4등급까지 4등급 기준이 됐을 때 철거를 명령을 내린대요. 4등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금의 액수는 시가 표준액의 50%, 40%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벌금 나오는 방식은 다르다고 합니다. 개인 재산권이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자리를 잡고 이게 실행이 옮겨지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도입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걸 실행에 옮겨서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행에 옮겨서 그것을 강제 이행을 하고 철거하는 것까지 현장에서 잡음이 꽤 있을 거라는 공무원들의 인터뷰 내용도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법은 분명히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골에 더 이상 이렇게 폐가를 단순하게 부동산 투기 목적이라든지 그냥 이유 없이 흉가처럼 놔둬서 시골에 미관을 끼치는 내 집 주변에 미관을 저해시키는 그런 집들이 있을 경우 이렇게 법적 조치를 해서 아름다운 좀 시골의 모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귀촌하셨는데 내 집 주변에 폐가가 이렇게 보기 좋지 않게 있을 경우에는 민원을 넣으시면 강제로도 철거할 수 있는 법이 있다라는 걸 제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